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는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갖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과도하게 불안을 부추기거나 불확실한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송환하십시오. 우한 폐렴 확산 차단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더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중국인 입국을 차단을 했었습니다. 차단을 하자마자 2시간 만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해서 중국과 소통을 함께 하겠다면서 중국인 입국을 허용을 했고,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 첫 사례가 중국에서 입국한 여성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2명이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4분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4분이 더 계셔서 현재 총 사망하신 분은 26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런 사례와 기타로 분류될 건들은 대부분은 접촉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입니다. 3, 40대는 0.2% 정도지만 6, 70대로 갈수록 상승하다가 80세 이상 고령층의 치명률은 3.7%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그 40대 경주에서 사망하신 그분 빼고는 다 100%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시에 이게 2021년 7월 12일 기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에 14명에 불과합니다. 왜 처음에는 1급 에볼라급 바이러스 취급을 하다가 왜 지금은 4급입니까? 변이가 됐다 그래요. 근데 에볼라는 왜 아직 변이가 안 됐습니까? 에볼라는 왜 아직 1급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4급은 그냥 독감 감기였어요. 처음부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질병청이 집단 면역 들어보셨죠? 전문가들은 백신으로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단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단 면역이라는 허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국민 여기 65%라고 얘기를 하지만 70%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달성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70%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 12세까지 접종 연령을 낮춰요. 특히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집니다. 정부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들 확정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면 환자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신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원래 백신은 아주 드물지만 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그렇게 따지거나 책임을 이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2,600명이 사망일시 보상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30명이 심의가 끝났어요. 질병청에서. 질병청에서 백신 이상 반응이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인정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일시 보상금 피해 보상을 한 경우가 총 17건이에요. 17건 중에 이거는 백신이 확실해요 한 명. 나머지는 그냥 백신일 가능성이 있다 해서 16명 몰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4-1 이게 무슨 소고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1번 여기 보상권 있죠. 1, 2, 3, 4-1, 4-2, 5가 있죠. 총 6가지입니다. 1번은 이거는 백신 명백한 백신, 2번은 백신의 개연성, 3번은 가능성, 4번은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다. 시간적으로는 42일 이내지만 4-1은 뭐냐면 이상 반응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1억 정도 보상해줄게, 지원해줄게. 4-2는 42일 이내 발병을 했지만 이거는 다른 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10원짜리 한 장 없습니다. 5번 명백히 아니다. 근데 이 중에 인과성이 없다. 1,008명 98%. 시간적 개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백신을 맞은 지 2년이 넘었고 지금 이상 반응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종 후 42일 이내에만 발병을 해야 이상 반응 인정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수년이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입니다. 수년에서 그 탈리도마이도라는 그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은 10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취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은 평생 난다고 해요. 백신 도입 예정국 내의 특례 승인 등 절차 완료를 백신 공급의 선결 조건으로 지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 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2월 2일에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 효과성과 특례 수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효능 효과를 예방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예방 기전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어떤 이렇게 효과를 내는지를 말하는 건데 어떤 기전에 의해서 예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미 들어왔어요. 예방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당 문헌은 임상시험 자료로서 기전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자기들이 이 의학적 기전에 대해서 제시한 자료에 의학적 기전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과 발열, 주사 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에 소멸되었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를 허가 후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그 보고된 이상 사례는 예측된 이상 사례라고. 화이자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는 1291가지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를 한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43,000명 중에 0.6%가 그 중대한 이상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2차까지 4,430만 명 접종을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약 26만 명한테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용 연령에 대해서는 만 16세에서 17세까지의 효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었습니다.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첫째, 임상시험 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효과성이 분석된 점, 둘째,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 효과가 95%인 점과 셋째, 미국, 유럽연합, WHO 등의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용법과 용량에 대해서는 0.3ml를 최소 21일 간격을 두고 2차례 근육 주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용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접종 연령을 16세로 허가를 했어요. 16세 이상. 근데 12세로 변경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저희 딸이 2021년 2차를 11월 13일 날 맞았거든요. 저희 딸은 11월 16일생입니다. 당시에 만으로 15세였어요. 임의로 이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맞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접종 연령을 변경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맞췄느냐. 처음에는 고3부터 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고3부터 이제 고3은 만 16세가 넘거든요. 대부분 생일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근데 고2들은 절반 정도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만 16세가 안 돼요. 그래서 강제로 낮추는 거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18명이 사망. 이거는 확인된 것만입니다. 그리고 800여 명이 위중증으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4,600만 명분, 총 8,600만 회분의 백신 구매를 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해당하는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1,000만 명분에 대한 계약 체결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중에서 보건의료 체계 기능 유지를 필요한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상 2회 접종을 실시해야 되고 또 교차 접종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서 백신에 대한 수급관리, 그리고 접종 대상 국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예약 접수, 접종 등록, 그리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감시와 추적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은 우리가 21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12월부터 21년 2월까지 3개월, 요거는 3개월 동안입니다. 화이자에서 임상시험 중에 1223명이 사망을 했어요. 3개월 동안만. 그리고 이상 반응이 42,000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의학적으로 확인된 게 25,000건입니다. 이거를 제가 질병청에다가 니네 이거 알고 있었느냐 정보에 청구를 하니까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서 면책 동의, 광범위하게 면책, 사람이 이상 반응으로 뭐 사망을 하거나 중증이라도 자기들은 죄가 없습니다. 면책 동의를 해줬어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많은 경우 중증으로 이완되고 또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접종받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약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춰서 사망 예방 효과는
현재까지는 1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방 지속 기간. 정경청장은 한 번만 맞아도 100% 예방을 한다고 했지만 백신의 예방 지속 기간은 알 수 없다. 이건 화이자가 내놓은 겁니다. 제약사에서 나왔어요. 백신 예방 효과의 한계.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신 접종자에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본인이 이거 백신 부작용인 것 같아요라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사망이 2,598명이에요. 코로나19와 독감 예방 접종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2번 가시는 거 싫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 가서 한쪽 팔에 코로나, 반대쪽 팔에 독감 백신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그럼 한꺼번에 주사 2번 맞으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차이 없어요. 독감 주사는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안 맞아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늘 맞던 독감 주사에 대한 적당한 반응, 약간 아프기도 하고 살짝 열이 나기도 하고 그렇겠죠. 코로나19도 지금 안 맞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는 추가 접종이니까. 그래서 내가 2개를 맞으면서 큰 탈이 없었으면 그냥 같은 날 맞으시면 돼요. 상호작용, 이게 이제 양팔 동시 접종입니다.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제약사에서 양팔 동시 접종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팔 동시 접종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대개 딴 나라들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요, 백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촉구하고 있는 치료비 선지원 그리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가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면 선지원해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역시 과학에 기반을 두고 또 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가는 것이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눈치 볼 일 있습니까? 저는 뭐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이 백신의 영역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의 영역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생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과학의 베이스를 둬야 된다. 특히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출혈. 빨간색이 22년도에 급증합니다. 암 3배 급증했어요.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터보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근데 지금은 터보암이 당연한 게 됐어요. 접종하고 나서 6개월 만에 1기에서 말기까지 순식간에 진행이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의사들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mRNA 백신은 인류 최초로 시험된 백신입니다. mRNA 백신 연구하시던 그 교수님도 절대 맞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셔가지고 호흡을 했는데 아니 어디 약에 취한 사람 있잖아요.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막 흔들었죠. 흔들어 엄마가 이렇게 불러도 그래.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3차례나 심정지가 오는 위기를 겪었는데 CT 촬영 등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이 있는데
원래 이게 하얀 이 백지가 돼야 된대요. 백지가 정상인데 한 3분의 2가 끔틀하고요. 이게 그래 간이 개사가 된 거라 하더라고요. 몸이 염증이 다 퍼져 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는 이틀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백신 2차 접종 20일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검사기가 신장 기능 검사까지 다 했는데 다 정상이라 나와 있거든요. 간이고 신장이고. 여기 보면 간, 신장, 콜레스테롤 비율 검사는 정상입니다. 준규 씨는 그래서 백신을 의심했습니다. 의사조차도 백신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며 질병청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주치 선생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도 본인도 그래. 간이 급성으로 이렇게 기사된 걸 처음 본다 하더라고요. 이런 속에서도 봤지만 이 아무래도 백신 부작인 것 같다고 뭐라서. 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심의 결과는 4-2. 즉 기저질환인 당뇨 때문에 숨졌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박은실 씨의 남편도 지난해 10월 백신 2차 접종 다음 날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잠깐 사이에 저희 남편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막 데리고 들어가길래 우리 남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심정지가 왔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래요. 근데 제가 의료진한테 울면서 매달려갖고 그랬어요. 어린애를 있는데 애기 아빠 좀 제발 살려달라고. 저는 못 보낸다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런 간절함에도 남편은 끝내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옥 같아요. 하루하루가. 애기는 밤마다 찾아요. 아빠가. 아빠 보고 싶다고. 어쩌다 밖에를 나가면 아빠 손잡고 다니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못 떼요. 애기는. 하지만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는 5. 즉 숨진 이유가 기저질환인 고혈압 때문이지 백신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실 씨는 남편 현재까지는 전체 접종자 중에 1.2%에서 이상 반응의 의심 사례를 신고하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3%로 남성 0.8%보다 여성에서 더 많은 신고가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 30대가 1.7%, 그리고 60대가 0.4%로 젊은 연령층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백신 제조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1.2%,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0.3%로 이상 반응을 신고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맞을까 말까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사망하여 신고된 8분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자분께서는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어서 기저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된 8건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